무더위가 한풀 꺾인 금요일 밤 이태원의 심장은 여전히 뜨겁게 뛰고 있었다. 형형색색의 네온 사인이 밤의 장막을 화려하게 수놓았고 다양한 국적의 언어와 웃음소리가 시끄러운 음악과 뒤섞여 흘러넘쳤다. 28살의 강민우는 그 젠시오의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익숙한 퇴근길에 올랐다. 그의 어깨 위에는 고된 하루의 피로와 함께 아직은 희미한 꿈의 무게가 나란히 얹혀 있었다. 한국인 어머니와 가나 출신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그는 자신의 짙은 갈색 피부만큼이나 이질적인 이 땅의 현실과 매일같이 씨름하며 살아가고 있었다. 해밀턴 호텔 뒷골목에 위치한 작은 아프리카 음식점 사바나의 맛. 그곳 주방 보조로 일한 지 벌써 2년째였다. 언젠가 자신만의 작은 식당을 열어 어머니의 손맛이 담긴 한국 음식과 아버지의 고향 음식을 함께 선보이겠다는 소박한 꿈. 하지만 그 꿈은 눅눅한 반지하 월세방의 곰팡이 냄새처럼 좀처럼 현실의 벽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었다. 수고했어, 민우야. 내일 보자. 주방장의 푸근한 인사에 민우는 허리를 숙여 답했다. 사장님도 안녕히 주무세요. 음식점을 나선 그의 발걸음은 자연스레 집으로 향했다. 화려한 이태원 대로변을 벗어나 좁고 가파른 언덕길을 오르기 시작했다. 이곳은 마치 다른 세상 같았다. 불빛은 흐릿했고 웃음소리 대신 생활의 고단함이 짙게 배어있는 동네. 낡은 다세대 주택들이 위태롭게 어깨를 맞대고 있는 그곳에 민우의 작은 안식처가 있었다. 사람들의 시선. 어릴 적부터 그는 그 시선 속에서 살아왔다. 호기심, 경계, 때로는 노골적인 불쾌감. 이제는 무뎌질 법도 했지만 등 뒤에 와 박히는 따가움은 여전히 그의 심장을 불편하게 만들었다. 괜찮아. 나는 한국 사람이니까. 속으로 수없이 되뇌었던 주문. 하지만 그 주문은 늘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돌아올 뿐 현실의 벽은 단단했다. 오늘따라 유난히 발걸음이 무거웠다. 식당에서 사소한 실수가 있었고 그로 인해 다른 직원에게 핀잔을 들었던 탓이다. 내가 더 잘해야지. 더 완벽해야지. 그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렇게 한참을 걸어 집 근처 한적한 골목길에 접어들었을 때였다. 어둠이 짙게 드리운 골목길은 낮에도 스산한 기운이 감도는 곳이었다. 가로등 몇 개가 힘겹게 빛을 토해내고 있었지만 대부분의 영역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민우는 최대한 빨리 이 어둠을 벗어나고 싶었다. 그때 그림자 속에서 누군가 불쑥 나타났다. 어이, 거기 까만 친구. 잠깐 서봐. 신분증 좀 보자. 날카롭고 권위적인 목소리가 고요한 골목의 정적을 갈랐다. 민우는 반사적으로 걸음을 멈췄다. 심장이 쿵 바닥으로 떨어지는 듯했다. 돌아본 곳에는 2명의 경찰관이 서 있었다. 한 명은 중년의 남자로 불룩하게 나온 배 때문에 제복 단추가 금방이라도 터질 듯 위태로워 보였다. 기름기가 도는 얼굴에는 짜증과 피로가 역력했다. 그의 옆에는 아직 앳돼 보이는 젊은 경찰관이 다소 긴장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민우를 부른 것은 중년 경찰. 그의 가슴팍에 달린 명찰에는 황철규 경사라고 적혀 있었다. 황 경사의 눈빛은 마치 먹잇감을 발견한 맹수처럼 민우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샅샅이 훑어내렸다. 그 눈빛에는 어떠한 인간적인 온기도 담겨있지 않았다. 오직 노골적인 불쾌감과 경멸만이 가득했다. 네, 무슨 일이십니까? 민우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대답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긴장감으로 인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이런 상황은 처음이 아니었지만 겪을 때마다 온몸의 세포가 경직되는 듯한 불쾌감은 익숙해지지 않았다. 황 경사는 비웃음인지 모를 냉소를 입가에 흘리며 민우에게 성큼성큼 다가왔다. 그의 육중한 몸에서 풍기는 땀 냄새와 담배 냄새가 역하게 코를 찔렀다. 무슨 일이냐고? 이 시간에 이런 흐미진 골목에서 시커먼 놈이 어슬렁거리니까 묻는 거 아니야. 딱 봐도 수상한데. 신분증 내놔봐. 그의 말투는 처음부터 반말이었고 시커먼 놈이라는 단어는 날카로운 비수처럼 민우의 가슴에 박혔다. 민우는 떨리는 손을 애써 감추며 가방에서 지갑을 꺼내 신분증을 건넸다. 그의 손끝이 황 경사의 손가락과 스칠 때 차가운 냉기가 전해지는 듯했다. 황 경사는 신분증을 받아들고는 마치 오물이라도 만진 듯 인상을 찌푸렸다. 그는 신분증 사진과 민우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며 고개를 갸웃거렸다. 강민우, 이름은 멀쩡한 한국 이름이네. 근데 생긴 건 영락없는 깜둥이인데 말이야. 그는 신분증을 민우의 얼굴에 거의 갖다 댈 듯이 들이밀며 비아냥거렸다.
너 같은 놈들이 밤늦게 싸돌아다니니까 강력 사건이 끊이질 않는 거야. 한국말은 제대로 할 줄 아나? 어디서 왔어? 아프리카 어디 오지에서 왔냐? 저 한국 사람입니다. 여기서 태어났고 한국말도 문제없이 합니다. 민우의 목소리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그는 여전히 이성을 잃지 않으려 안간 힘을 썼다. 이런 상황에서 흥분하는 것은 언제나 자신에게 불리한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을 뼈저리게 경험했기 때문이다. 그는 눈을 내리깔고 황 경사의 폭언을 견뎌냈다. 한국 사람이라고? 하! 까만 얼굴로 어디 봐서 한국 사람이야? 황 경사의 목소리는 더욱 커졌고 그의 얼굴은 경멸감으로 일그러졌다. 요즘 너 같은 잡것들이 위장 결혼이니 뭐니해서 국적 세탁하고 눌러앉아서 범죄나 저지르고 다니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혹시 불법 체류자 아니냐고. 똑바로 말 안 해? 모욕적인 말들이 날카로운 유리 조각처럼 민우의 온 마음을 헤집었다. 옆에 서 있던 젊은 경찰 최순경이 황 경사의 팔을 조심스럽게 잡아 끌며 경사님, 너무 그러지 마십시오. 일단 신분 확인부터 제대로라고 나지막이 말했지만 황 경사는 그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최순경을 쏘아붙였다. 최순경, 넌 빠져 있어. 이런 놈들은 처음부터 아주 강력하게 휘어잡아야 말을 들어. 왜 저에게만 이러시는 겁니까?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결국 민우는 쌓였던 울분을 터뜨리고 말았다. 그의 외침은 어두운 골목길에 공허하게 울려 퍼졌다. 그 순간 황 경사의 눈빛이 기다렸다는 듯이 번뜩였다. 그의 입가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올랐다. 이 자식이 지금 어디다 대고 소리를 질러? 감히 경찰한테 대들어? 이게 바로 공무집행방해라는 거야, 이 무식한 새끼야. 황 경사는 민우의 멱살을 거칠게 움켜쥐었다. 민우의 몸이 속수무책으로 끌려갔다. 황 경사는 민우를 골목길 차가운 시멘트 벽으로 거칠게 밀어붙였다. 퍽!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민우의 등에서 격렬한 통증이 느껴졌다. 민우는 본능적으로 저항하려 했지만 술과 담배에 절은 듯한 황 경사의 육중한 몸은 생각보다 훨씬 더 완강했다. 이 새끼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 황 경사의 주먹이 민우의 복부를 강타했다. 컥! 민우는 숨이 멎는 듯한 고통에 신음하며 무너졌다. 이어 욕설과 함께 무자비한 발길질이 그의 온몸으로 쏟아졌다. 땅바닥에 힘없이 쓰러진 민우의 얼굴 위로 가로등 불빛을 등진 황 경사의 거대한 그림자가 악마처럼 길게 드리워졌다. 고통보다 더 견디기 힘든 것은 영혼까지 짓밟히는 듯한 치욕감과 모멸감이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그의 눈가에 뜨거운 것이 차올랐다. 근처 다세대 주택 2층, 창문 커튼 뒤에 숨어있던 박준서는 떨리는 손으로 이 모든 장면을 자신의 스마트폰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고 있었다. 22살, 대학교를 휴학하고 유튜버의 꿈을 키우고 있는 그는 이태원 뒷골목의 밤 리얼 다큐라는 주제로 라이브 방송을 하던 중이었다. 처음에는 단순한 경찰과 시민 간의 실랑이 정도로 생각했다. 하지만 상황은 순식간에 일방적인 폭력으로 변질되었고 준서는 본능적으로 라이브 방송을 중단하고 녹화 버튼을 눌렀다. 그의 심장은 공포와 흥분이 뒤섞여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대박! 이건 진짜 대박 사건인데? 하지만 동시에 만약 자신이 촬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 경찰에게 들키기라도 한다면 어떤 끔찍한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생각에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듯했다. 그는 숨소리조차 죽인 채 폭력의 현장을 렌즈 안에 담아냈다. 황 경사는 헐떡이는 민우의 등 뒤로 차가운 수갑을 채웠다. 이 새끼 아주 질이 안 좋아. 싹수가 노랗다고. 이런 놈은 콩밥을 좀 먹여봐야 정신을 차리지. 그는 최순경에게 거만하게 명령했다. 최순경 뭐해? 어서 이놈 질질 끌고 지구대로 가자고.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아주 제대로 엮어주지. 최순경은 창백해진 얼굴로 어쩔 수 없다는 듯 민우의 팔을 잡아 일으켰다. 그의 눈빛에는 당혹감과 약간의 죄책감, 그리고 상관에 대한 두려움이 복잡하게 뒤섞여 있었다. 민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입술이 터져 비릿한 피맛이 입안 가득 느껴졌고 온몸의 뼈마디가 쑤셔댔다. 하지만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견디기 힘든 것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무참히 짓밟혔다는 사실이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세 사람의 모습이 사라진 후에도 박준서는 한동안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 없었다. 그의 손에는 방금 전까지 생생하게 폭력의 현장을 담았던 스마트폰이 축축하게 땀으로 젖어 있었다. 내가
내가 뭘 본 거지?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몇 번이고 마른 침을 삼켰다. 지구대로 연행된 민우는 차갑고 더러운 조사실 의자에 내팽개쳐졌다. 황 경사는 마치 큰 사냥이라도 성공한 것처럼 의기양양하게 동료 경찰들에게 자신의 무용담을 떠들어댔다. 그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는 철저히 왜곡되고 조작된 것이었다. 민우는 불법 체류자로 의심되는 아프리카계 외국인이 되었고 정당한 공무집행에 불응하고 흉기를 휘두르려 하며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흉악범으로 둔갑해 있었다. 민우는 필사적으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려 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비웃음과 조용히 해 이 새끼야 라는 고함뿐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그 누구에게도 닿지 못했다. 여기서 아무도 내 말을 믿어주지 않을 거야. 나는 그냥 시커먼 외국인일 뿐이니까. 깊은 절망감이 차가운 쇠사슬처럼 그의 온몸을 옥죄어 왔다. 그는 고개를 떨군 채 흐르는 눈물을 감추려 했었다. 한편 박준서는 황급히 현장을 벗어나 자신의 좁고 어두운 자취방으로 돌아왔다. 그는 방문을 걸어 잠그고 침대에 주저앉아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그리고는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에 저장된 영상을 몇 번이고 돌려보았다. 황 경사의 무자비한 폭행 장면, 민우의 고통스러운 신음, 모든 것이 너무나도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이걸 어쩌지? 만약 이 영상을 인터넷에 공개한다면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이 분명했다. 자신의 유튜브 채널 준서의 리얼월드 구독자도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고 어쩌면 일약 스타 유튜버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달콤한 상상 뒤에는 서늘한 공포가 뒤따랐다. 경찰의 보복, 신상털이, 악플 세례. 그는 아직 사회 경험이 부족한 젊은이였고 거대한 권력에 맞선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어렴풋이나마 짐작할 수 있었다. 밤새도록 준서는 잠 못 이루고 뒤척였다. 한쪽에서는 정의감과 분노가 들끓었고 다른 한쪽에서는 두려움과 이기심이 고개를 들었다. 그냥 모른 척할까? 나랑 상관없는 일이잖아. 하지만 눈을 감으면 민우의 고통스러운 얼굴과 황 경사의 오만한 표정이 떠올라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챔칸 눈으로 일어난 준서는 마침내 결심을 굳혔다. 그는 영상을 직접 공개하는 대신 과거 날카로운 탐사 보도로 명성을 떨쳤으며 현재는 작은 독립 온라인 매체 진실의 눈을 운영하고 있는 김지민 기자에게 익명으로 제보하기로 마음먹었다. 김지민 기자는 대형 언론사들이 외면하는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준서는 떨리는 손으로 이메일을 작성했다. 영상 파일과 함께 간략한 사건 경위를 적어보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렇게 덧붙였다. 부디 이 영상이 한 억울한 사람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월요일 아침 진실의 눈 사무실. 김지민 기자는 산더미처럼 쌓인 자료들 속에서 밤새도록 씨름하다 잠시 눈을 붙인 참이었다. 알람 소리에 부스스 눈을 뜬 그녀는 습관처럼 이메일부터 확인했다. 수많은 스팸 메일과 업무 관련 메일들 사이에서 긴급 제보, 경찰 폭행 및 인종차별 영상이라는 제목의 메일이 유독 그녀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직감적으로 심상치 않음을 느낀 그녀는 망설임 없이 메일을 클릭했다. 첨부된 영상 파일의 첫 장면부터 김지민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흔들리는 화면 속 한 경찰관이 시민을 일방적으로 폭행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피해자의 고통스러운 신음과 가해 경찰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욕설, 그리고 까만 새끼라는 명백한 인종차별적 발언까지. 김지민의 눈빛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빛났다. 이건 단순 폭행 사건이 아니야. 명백한 증오범죄이자 공권력 남용이야. 그녀는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 동료들에게 소리쳤다. 모두 주목. 지금 당장 이 사건 조사에 착수한다. 김지민은 먼저 제보 메일에 언급된 이태원 지구대 황철규 경사라는 이름을 내부 데이터베이스와 과거 기사들을 통해 검색하기 시작했다. 아니나 다를까 황 경사는 과거에도 몇 차례 과잉 진압 및 직권 남용 논란에 휩싸였던 인물이었다. 하지만 번번이 혐의 없음으로 종결되거나 가벼운 내부 징계로 넘어갔다는 기록들이 줄줄이 나왔다. 거대한 비호 세력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경찰 조직 내부의 제19 감싸기가 극심한 것인지 알 수 없었지만 분명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었다. 다음으로 그녀는 피해자 강민우의 행방을 수소문했다. 제보 메일에는 피해자의 신상 정보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쉽지 않은 작업이었다.
하지만 김지민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태원 지역 커뮤니티와 외국인 지원단체 등을 통해 수소문한 끝에 다행히 민우가 일하던 식당 사장과 연락이 닿았고 그를 통해 민우가 현재 관악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구대에서 경찰서로 이송된 상황. 김지민은 평소 알고 지내던 인권 변호사에게 급히 연락하여 민우와의 접견을 주선했다. 며칠 후 차가운 유치장 면회실에서 김지민은 마침내 초췌하고 절망에 빠진 모습의 강민우를 마주할 수 있었다. 민우는 처음에는 김지민을 경계하며 쉽게 마음을 열지 않았지만 김지민의 진심 어린 눈빛과 우리가 당신의 억울함을 풀어주겠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라는 단호한 약속에 조금씩 용기를 내기 시작했다. 정말로 저를 도와주실 수 있는 건가요? 아무도 제 말을 믿어주지 않았어요. 민우의 목소리는 희망과 절망이 뒤섞인 채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그의 눈가에는 마르지 않은 눈물 자국이 선명했다. 민우 씨, 이제부터 혼자가 아니에요. 저희 진실의 눈과 변호사님이 함께 싸울 겁니다. 그러니 용기를 내세요. 그리고 있었던 모든 일을 빠짐없이 이야기해 주세요. 김지민은 민우의 떨리는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며 힘주어 말했다. 그 순간 민우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다시 한번 주르륵 흘러내렸다. 그것은 절망의 눈물이 아닌 아주 작은 희망의 불씨를 발견한 자의 눈물이었다. 김지민의 취재는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지만 예상대로 험난한 과정의 연속이었다. 경찰은 철저히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했고 황 경사 측은 이미 변호사를 선임하여 교묘하게 법망을 빠져나가려 하고 있었다. 황 경사는 심지어 김지민에게 전화를 걸어 어디서 뭘 주워 듣고 와서 기사거리를 만들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재미없을 줄 알아. 당장 손 떼지 않으면 당신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할 테니 각오하라고 라며 노골적인 협박까지 서슴지 않았다. 하지만 김지민은 그런 협박에 눈 하나 깜짝할 인물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녀의 투지는 더욱 불타올랐다. 그녀는 박준서와 비밀리에 연락을 주고받으며 사건 당일의 추가적인 정황 증언을 확보했고 사건 현장 주변의 모든 CCTV 영상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대부분의 가게들은 경찰과의 마찰을 우려해 협조를 꺼렸지만 끈질긴 설득 끝에 몇 양심적인 가게 주인들로부터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었다. 그 영상들 속에는 황 경사의 폭행 장면뿐만 아니라 그가 민우에게 인종차별적인 폭언을 퍼붓는 모습, 그리고 최순경이 어쩔 줄 몰라 하며 방관하는 모습까지 생생하게 담겨 있었다. 그러던 중 뜻밖의 인물로부터 결정적인 도움이 찾아왔다. 바로 황 경사의 파트너였던 최순경이었다. 그는 며칠 밤낮으로 양심의 가책과 조직의 압력 사이에서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었다. 황 경사의 만행을 바로 옆에서 지켜보았음에도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는 죄책감, 그리고 진실을 묵인한 채 계속 경찰 생활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감이 그를 괴롭혔다. 결국 그는 용기를 내어 김지민에게 익명으로 연락을 취했다. 기자님, 제가 황 경사님 밑에서 더는 경찰 생활 못하겠습니다. 그날 밤 황 경사님은 민우 씨에게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인종차별적인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황 경사님은 과거에도 비슷한 사건으로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녹음 파일과 내부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부디 진실을 밝혀주십시오. 최순경의 목소리는 절박함과 두려움으로 떨리고 있었다. 그가 보내온 자료들은 황 경사의 추악한 민낯을 더욱 확실하게 드러내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다. 한편 황 경사는 자신의 운명이 바람 앞의 등불처럼 위태롭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폭행 영상이 존재하며 심지어 언론에까지 흘러들어갔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눈치채고 극도의 초조함과 분노에 휩싸였다. 그는 어떻게든 그 영상을 확보하여 폐기하거나 제보자를 찾아내 회유 또는 협박하여 입을 막으려 혈안이 되었다. 그는 과거부터 알고 지내던 뒷골목 정보원들을 총동원하여 박준서의 신원을 파악하려 했고 마침내 그의 자취방 주소까지 알아내는 데 성공했다. 어느 날 밤 박준서의 자취방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자 험악한 인상의 사내 2명이 서 있었다. 그들은 황 경사가 보냈다며 좋은 말 할 때 영상 원본 넘기고 조용히 입 다물어라. 괜히 객기 부리다가 내 인생 종치는 수가 있다.
아직 젊은데 앞길 창창해야지, 안 그래? 라며 박준서를 협박했다. 박준서는 극심한 공포에 휩싸였고 당장이라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지방으로 도망치고 싶었다. 그는 즉시 김지민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김지민은 박준서를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키는 한편 이제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고 판단했다. 모든 증거가 확보되었고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다. 김지민은 결단을 내렸다. 그녀는 박준서를 설득하여 그의 용기 있는 증언과 원본 영상 공개에 대한 최종 동의를 얻어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 밤 자정, 진실의 눈 유튜브 채널과 홈페이지 그리고 주요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이태원 경찰 만행 그 추악한 진실을 고발합니다. 피해자 강민우 씨 독점 인터뷰 및 폭행 영상 원본 전격 공개 라는 제목의 심층 보도 기사와 영상 콘텐츠가 동시에 송출되었다. 밤의 정적을 깨고 세상에 공개된 진실은 그야말로 핵폭탄급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박준서가 촬영한 생생한 폭행 영상, 추가로 확보된 CCTV 영상, 최순경이 용기 내어 제공한 내부 고발 자료, 그리고 황 경사의 과거 유사 사건 피해자들의 피 맺힌 인터뷰까지. 모든 증거들은 황철규라는 한 경찰관의 잔혹하고 추악한 민낯을 남김없이 폭로하고 있었다. 특히 영상 속에서 황 경사가 민우에게 퍼부었던 이 더러운 깜둥이 새끼야, 내까짓게 감히 한국 땅에서 살려고 해? 내 놈들 같은 아프리카 거지들은 싹 다 잡아다가 바다에 쓸어 넣어야 돼 등의 인종차별적 발언은 그 자체로 충격이었다. 영상은 공개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수백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었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는 황 경사에 대한 분노와 비난, 그리고 피해자 강민우에 대한 안타까움과 연대의 목소리로 들끓었다. 이게 21세기 대한민국 경찰의 현실이란 말인가? 황철규를 당장 구속하고 파면하라. 저런 자가 어떻게 국민의 지팡이가 될 수 있나? 인종차별은 명백한 범죄다. 황철규를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 강민우 씨,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하겠습니다 등의 댓글이 폭주했고 관련 기사와 영상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다. 이태원 경찰 만행, 황철규 인종차별 경찰, Black Lives Matter Korea, 강민우 힘내세요 등의 해시태그가 국내뿐 아니라 해외 SNS까지 뒤덮으며 국제적인 망신으로까지 번질 조짐을 보였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황 경사의 파면과 엄중 처벌, 그리고 경찰 조직의 대대적인 개혁을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와 단 하루 만에 5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며 역대 최단시간 최다 동의 기록을 갈아치울 기세였다. 언론사들은 앞다투어 진실의 눈의 단독 보도를 인용하며 후속 기사를 쏟아냈고 사건의 전말과 심각성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했다. 정치권에서도 여야를 막론하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긴급 성명이 연이어 발표되었다. 걷잡을 수 없는 국민적 분노와 국제적인 관심 앞에 그동안 침묵으로 일관하던 경찰 수뇌부도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경찰청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대국민 사과 성명을 발표하고 황철규 경사에 대한 즉각적인 감찰과 함께 엄중한 수사를 약속했다. 결국 황철규 경사는 모든 직위에서 해제됨과 동시에 폭행, 직권남용, 증거인멸 교사, 인종차별금지법 위반, 만약 해당 법률이 있다면 등의 혐의로 긴급 체포되어 강도 높은 조사를 받게 되었다. 한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권력을 휘두르며 약자 위에 군림했던 그의 시대는 그렇게 한편의 추악한 막장 드라마처럼 허무하게 막을 내리고 있었다. 강민우는 김지민 기자와 인권 변호사의 헌신적인 도움,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믿고 지지해준 수많은 시민들의 염원 덕분에 마침내 차가운 유치장 철창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햇살 아래 다시 선 그의 얼굴에는 기쁨보다는 깊은 슬픔과 함께 이루 말할 수 없는 피로감이 역력했다. 유치장 문을 나서는 그를 향해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고 기자들의 질문 세례가 쏟아졌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김지민의 부축을 받으며 간신히 자리를 빠져나왔다. 자신을 위해 싸워준 모든 사람들에게 눈물로 감사 인사를 전했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차갑고 단단한 응어리가 남아있었다. 다시 걷게 된 이태원 거리는 예전과 다름없이 화려하고 소란스러웠지만 그의 눈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위태롭게만 보였다. 사람들의 시선은 이제 동정과 연민 혹은 호기심으로 바뀌었지만
그 역시 민우에게는 또 다른 형태의 불편함과 부담감으로 다가왔다. 황철규 경사는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법정에서도 자신의 모든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며 정당한 공무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오해일 뿐이라고 뻔뻔하게 주장했지만 빼도 박도 못할 영상 증거들과 최순경의 용기 있는 증언, 그리고 과거 피해자들의 일관된 진술 앞에 그의 모든 거짓말은 산산조각 나고 말았다. 재판부는 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다며 이례적으로 중형을 선고했고 그는 법정 구속되어 교도소로 향했다. 한때 그가 입었던 당당한 경찰 제복은 이제 초라한 죄수복으로 바뀌어 있었다. 그의 몰락은 부패한 권력이 얼마나 허망하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아직 우리 사회에 정의와 양심이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하나의 작은 이정표가 되었다. 내부 고발자였던 최순경은 황 경사의 재판 과정에서 중요한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보고 들은 모든 사실을 용기 있게 증언했다. 그는 이 일로 인해 경찰 조직 내에서 배신자로 낙인 찍혀 한동안 따돌림과 괴롭힘을 당하는 등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지만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는 않았다. 그는 언젠가는 자신이 몸담고 있는 경찰 조직도 국민의 신뢰를 받는 진정한 인권 경찰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는 작은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은 채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양심적인 경찰관으로서의 길을 걸어가려 노력했다. 박준서는 불의에 맞선 용감한 시민 유튜버로 잠시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그의 유튜브 채널 준서의 리얼월드는 구독자가 수십만 명으로 폭증했고 여러 방송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쇄도하며 일약 스타덤에 오르는 듯했다. 하지만 그 영광 뒤에는 어두운 그림자도 드리웠다. 일부 극우 성향 네티즌들의 악플과 인신공격, 심지어 신상털이 위협까지 받으며 그는 큰 정신적 고통을 겪어야 했다. 그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콘텐츠보다는 진실을 알리고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미디어의 진정한 역할에 대해 깊이 고민하기 시작했고, 이후 그의 채널은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다양한 사회 문제들을 심층적으로 다루는 채널로 변화해갔다. 김지민 기자는 진실의 눈을 통해 황철규 사건 이후에도 계속해서 우리 사회의 어둡고 부조리한 곳을 비추는 탐사 보도를 멈추지 않았다. 그녀의 날카로운 통찰력과 불의에 굴하지 않는 용기,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따뜻한 공감 능력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감동과 귀감이 되었고, 진실의 눈은 비록 작은 독립 언론이었지만 그 어떤 대형 언론사보다 더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매체로 성장해 나갔다. 시간은 강물처럼 흘러 다시 1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다. 강민우는 여전히 이태원의 작은 식당에서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예전처럼 해맑고 순수한 웃음은 찾아보기 힘들었지만 깊은 절망의 그늘 대신 조용하지만 그 누구보다 단단하고 강인한 의지가 담긴 눈빛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주말마다 자신과 같이 억울한 일을 당했거나 사회적 차별로 고통받는 이주민들을 돕는 작은 시민단체에 나가 봉사활동을 하며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연대하며 조금씩 세상과 소통하는 법을 배워가고 있었다. 그의 오랜 꿈이었던 자신만의 작은 식당을 여는 것은 아직 요원한 일이었지만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언젠가는 반드시 그 꿈을 이루어 자신처럼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희망을 전해주고 싶다고 다짐했다. 한국 사회의 뿌리 깊은 인종차별 문제나 경찰의 공권력 남용 문제는 한 번의 사건으로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여전히 어딘가에선 제2, 제3의 강민우가 눈물 흘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강민우의 용기 있는 외침, 박준서의 정의로운 기록, 김지민의 끈질긴 추적, 그리고 최순경의 양심적인 고백. 그 작은 용기들이 한데 모여 만들어낸 기적과도 같은 변화는 분명 꽁꽁 얼어붙었던 우리 사회의 차가운 땅에 따뜻한 균열을 내고 아주 작지만 소중한 변화의 씨앗을 뿌린 계기가 되었다. 이태원의 밤거리는 그날 이후로도 여전히 화려하고 소란스러웠지만 사람들은 이제 그 화려함 이면에 숨겨진 누군가의 아픔과 슬픔, 그리고 그것을 이겨내고 함께 살아가려는 작은 몸짓들에 조금씩 더 귀 기울이기 시작했다. 진정한 공존과 이해, 그리고 존중의 가치는 그렇게 아주 느리고 더디지만 분명한 걸음으로 우리 곁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한때 절망의 끝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려 했던 한 평범한 청년 강민우가 있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